일단 타이틀은 웹 퍼블리셔랑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알아야 될 개념이라고 한번 타이틀을 달아봤고요. 일단 가장 먼저 퍼블리싱 단계에서는 웹 표준과 웹 접근성으로 보고 있죠. 보면 일단은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거, 웹 표준은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고 각 역할이 해당 역할을 잘 수행하게끔 완벽하게 여기에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TML은 내용을 전달하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거고 HTML에서 내용을 전달할 때 목표는 딱 하나뿐이 없어요. 목표는 SEO입니다. 여기에서 얘가 내용을 전달하는 데 집중한다는 얘기는 얘가 검색이 잘 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웹페이지의 가장 큰 목표는 검색입니다. 검색이 잘 되게끔 모든 요소들이 집중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HTML에 겉모습만 번드르하게 CSS만 잘 짠다고 자바스크립트를 잘 짠다고 잘 싼 사이트가 아니죠. 애초에 검색이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검색이 잘 되게끔 비어 있는 거 없이 이 부분은 우리가 요 웹표준 검사는 W3 벨리터에서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웹 접근성은 앞서 수업에서 접근성 테스트하는 주소가 있었어요. 그죠? 웹 접근성 지침 이건 아마 제가 만든 PDF로 연결이 되지 싶고요. 그리고 링크 하나만 더 오픈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참조 링크에 가보면 웹 접근성 가이드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접근성 2.1 해서 우리 주요 지침에서 24개의 검사 항목이 있었죠? 이 항목에 대한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주요 내용들은 HTML 태그에서 직접 만들어 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하면서 작성을 해야 이게 뭐랑 연관도 되어 있다? SEO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 하는 거고 웹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주 내용이 시각장애 포커스가 있어요. 시각장애 포커스가 있고 그 외에 내용 이런 장애가 있는 분들도 웹사이트를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끔 사용 가능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여기에 설명한 거랑 같아서 뭐 그냥 열어보기만 해볼게요. 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 호환성 이슈와 대처 방법은 뭐가 있냐?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했어요. 우리가 작성하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기능들이 브라우저가 다 똑같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브라우저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일일이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해주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대표적인 게 여기 모더나이저였었습니다. 모더나이저는 얘를 로드하면 HTML 태그에 클래스명으로 해서 이 사이트가 리플렉션을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앞에 no를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해서 지원하는 여부를 알려주는 기특한 녀석이었단 말이에요. 걔를 이용해서 기능을 감지한 다음에 그 기능이 안 되는 거에서는 클래스명이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구분을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똑같이 나오게끔 CSS를 짜주거나 우리가 원하는 똑같은 기준이 나오게끔 스크립트를 다시 짜거나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해당 기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거. 두 번째 방법은 애초에 그 기능을 안 쓰는 겁니다. 애초에 신기능을 안 써버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우아한 저하라고 되어 있는 이 타이틀처럼 애초에 신기능을 안 써버리고 그냥 모든 브라우저가 이미 다 제공하는 그 기능만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폴리필을 이용하면 우리가 저 모더나이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분한다면 우리가 직접 스크립트나 CSS를 짤 필요 없이 특히 폴리필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우리 웹팩 할 때 바벨 잠깐 언급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크립트를 짜면 그 스크립트가 하위 브라우저에서 작동하게끔 다시 컴파일을 해주죠. 얘들이 폴리필은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지원할 수 있게 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을 다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들의 도움을 빌리거나 또는 CSS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 씁니까? 여기에 만약에 그 기능이 MS에서 안 돼. 그러면 앞에 MS 붙이고 그 기능이 만약에 크롬이나 또는 파이어폭스에서 일부 안 돼. 그럼 앞에 웹킷을 붙이고 모즈를 붙이고 이건 파이어폭스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죠. 오페라 같은 거 안 된다면 앞에 이렇게 붙이는 벤더 프리픽스가 있지 않습니까? 벤더 프리픽스를 이용해서 해당 CSS가 구현되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CSS가 되게 무거워지거든요. 얘가 CSS 쓰는 것보다 앞에 다 붙여버리면 상당히 힘들긴 합니다. 이것들을 자동으로 붙여주는 익스텐션도 있어요. 우리가 CSS를 작성한 다음에 Ctrl S 저장을 하자마자 그 기능에 하이 브라우저까지 호환성을 만들려면 자동으로 어떤 벤더 프리픽스가 있어야 돼 라고 해서 붙여주는 익스텐션, VS 코드 익스텐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애초에 다 만든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잘 나오는지 확인을 했어야죠. 브라우저에서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건 일단 가장 베스트는 지금 5번 항목 보고 있어요. 가장 베스트는 실제 기기에서 테스트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우리가 만든 거를 브라우저 종류별로 다 확인하고 그리고 기기별로 윈도우에서 확인하고 맥에서도 확인하고 리눅스에서도 확인하고 핸드폰에서도 확인하고 태블릿에서도 확인하고 근데 그런 게 힘들잖아요. 내가 그런 다양한 환경을 다 가지고 있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상 머신을 깝니다. 이 컴퓨터에다가 맥을 까는 거죠. 맥에서 잘 나오는지 보려고. 네, 맥을 깔 때 벌처박스나 VMware를 이용하면 이 서비스에다 맥과 똑같은 OS를 설치한 다음에 걔를 실행한 다음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가상 머신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확인을 해주는데 온라인 사이트의 한계는요.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기능들까지 모두 반영해주진 않아요. 대부분 다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크기, 뷰포트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만 보여주지 해당 OS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거기까지는 반영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하고요. 그리고 다 똑같이 나오게 하려면 일단은 다 다르게 나왔던 것들을 초기화하죠. 초기화할 때 CSS 리셋은 해당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마진, 패딩 그런 것들에 초점 있었고요. 초기화하는데 초점이 있었고 노멀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기별로 다르게 나오는 UI가 있거든요. 특히 버튼이나 인풋들 그게 OS별로 다르게 나오는 것들을 커버해주는 역할 얘가 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요 녀석을 먼저 한 다음에 얘가 미처 못해주는 거를 얘가 보완하는 식으로 우린 CSS를 짰었어요. 나요? 그런 다음엔 여기는 뭐 추가 기능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추가하는 방식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AJAX를 사용해서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지금 면접관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많이 안 해요. 한 두세 개뿐이 안 할 겁니다. 그것만 해봐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인지 알 수 있으니까 네, 한 그 정도 물어볼 거예요. 그런 거 중에 AJAX가 뭐예요? 라고 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할까? 들어볼게요. 자, AJAX 구현하는 방법은요. 우리 수업 자료에도 AJAX 순수 자바스크립트를 구현하는 방법 소개되어 있었고요. jQuery로 소개하는 방법도 배웠고 우리 리액트로 하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PHP로 하는 것도 다 배웠어요. 다 얘를 우리는 썼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이 브라우저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가 여기 주소 표시된 주소를 치는 순간 서버랑 어떤 통신을 하는지 내부적으로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지 신호를 줬을 땐 어떤 신호에 대한 응답이 오는지 그 응답이 오는 걸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사이트에다 요청을 했는데 해당 서버가 나한테 데이터를 줄 준비가 돼 있구나. 서버가 죽었구나. 아니면 내가 요청한 파일이 없구나.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이
XML HTTP 리퀘스트라는 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브라우저가 서버한테 요청하는 이 리퀘스트, 너네 사이트에서 뭔가 가지고 오려고 한대 라고 해서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 요청을 보냈을 때 서버가 우리한테 되돌려주는 값 중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 값이 0, 1, 2, 3, 4, 이 값이 202, 0이니 404니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서버 자체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속성들에 대한 답이 오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요청하는 파일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파일이 없다라고 하면 404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요청을 보내서 결과를 받아오는 이것도 요청을 보낸 다음에 결과를 받아오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식이에요. 여기 get 방식으로 나 요거를 요청을 하는데 바로 알려줄래? 라고 하면 이 내용이 페이지가 바뀌기 전에 내가 클릭하자마자 A라는 문서가 있을 때 지금 A라는 문서에서 이렇게 요청을 보낸 거예요. A라는 문서에서 B라는 문서를 여기에 이제 B라는 문서의 주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B라는 문서를 요청했어요. A를 보고 있다가 여기에서 더보기를 눌러서 페이지가 A에서 B 페이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자리에 B 페이지의 내용을 불러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비동기입니다. 이 페이지가 안 바뀌잖아요. 이 페이지의 일부만 바뀌게 여기 요청을 보내서 받아온 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요소에다가 넣어놓는 방식. 그 녀석입니다. 페이지가 통째로 바뀌는 게 아니라 페이지의 일부에서 서버에 요청을 보내서 그 부분의 결과만 띵 바꿔서 전체 페이지가 로딩되면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부분만 불러온다면 당연히 시간을 단축하고 있고 마치 앱처럼 작동할 수 있죠. 페이지가 바뀌는 거 없이. 그런 거 구현할 때 지금 AJAX를 쓴다는 얘기예요. AJAX의 A가 asynchronous, A는 아마 묵음이라서 발음 안 할 거고요. synchronous에서 A가 반대라는 뜻이에요. synchronous는 동기라는 거고 A가 반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동기로 페이지에 전환 없이 특정 내용을 불러오거나 그럴 때 쓰는 테크닉이 가장 기본적으로 원래 모든 브라우저에 있는 거 순수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거 말고도 패치를 이용해서 나 요거 요청할 건데 그 내용 좀 알려줄래? 하면 그 내용이 들어오면 할 일은 여기에서 내가 또 원하는 위치에다가 넣어줄 수 있고요. 혹시나 에러가 있다면 에러를 캐치해서 그 에러를 나한테 알려줄래? 라고 해서 캐치, 패치, 캐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jQuery로 하는 거였고요. 우린 그래서 이 jQuery를 해서 얘와 비슷하게 얘는 지금 파일을 요청해서 하는 거였고 우리는 날씨 예보할 때 getJSON을 이용해서 실시간의 날씨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 부분에다가 출력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그것도 AJAX였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돔을 조작한다, 돔을 하는데 뭐 돔을 읽었네, 뭐 그럴 때 돔이 뭐냐? 돔은 우리가 이제 서버에다 요청을 하면요. 나 이거 보여줘 라고 하면 서버에서 우리한테 데이터를 보내줄 거고요. 그 데이터를 이제 브라우저가 읽을 때 내부적으로 브라우저는 이 HTML 태그에서 부모는 누구고 부모 안에 누가 자식 요소로 있고 그런 정보들을 다 이렇게 프리 구조로 다큐먼트 안에 그 다음에 뭐 바디 안에 헤더 뭐 섹션 이렇게 있고 그거 안에는 또 자식 노드로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CSS든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든 거기에서 이거의 색깔을 바꿔줘 이거를 클릭했을 때 얘를 바꿔줘 라고 하면 돔으로 이렇게 돔 구조로 인식하고 있던 브라우저가 아까 걔구나 그래서 걔의 내용을 바꿔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게 브라우저가 우리가 작성한 걸 돔이라는 형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돔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 하던 건데요. 벌추얼 돔이 있어요. 벌추얼 돔은 벌추얼 R이 잘못 들어가 있네요. 자, 버추얼 돔은 그러면 뭐냐? 버추얼 돔은 가상으로 돔을 만드는 거예요. 가상으로 돔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리액트에서 늘 쓰던 방식이 얘거든요.
리액트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페이지 요소 검사를 해봤을 때 div에서 이렇게 뿐이 없었거든요. div의 id 예를 들어서 루트 이렇게 하고는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는 여기 안에 내용을 누가 자바스크립트가 블러블러블러 해서 나중에 만들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브라우저가 읽어올 때는 돔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아직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직 여기에 뿌리기도 전에 스크립트 단에서 H1 태그를 선택하거나 섹션을 선택하거나 걔들한테 뭔가 내용을 넣든 조작을 하든 CSS를 바꾸든 그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만들어지기 전에 가상으로 돔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요. 그럼 돔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면 또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A라는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메뉴가 있고 여기 내용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이 메뉴를 클릭했을 때 여기 내용이 바뀌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거를 기존에 어떻게 작업을 했었냐면 A라는 내용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A라는 내용, B라는 거 클릭했을 때 여기에 B라는 내용이 나오게 할 때 우리는 A 내용을 여기에, B 내용도 여기에 이렇게 둘 다 놓고 얘를 클릭했을 때 여기 내용이 보이고 디스플레이 블락, 난 해서 한 페이지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넣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사용자가 B 내용을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이 이미 웹페이지에 있어서 무겁잖아요. 그렇게 되는 걸 피하려면 얘를 클릭했을 때 여기의 내용을 그때그때 바꿔줘야 되고 그럴 때도 버추얼 돔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여기 클릭했을 때 여기 바뀔 때 여기 있는 것들을 다른 컴포넌트에서 가져와서 얘를 클릭했을 때 이 자리에 A라는 컴포넌트가 출력이 되는 거였고 얘를 클릭했을 때 이 자리에 B라는 컴포넌트의 내용이 출력되는 거였대요. 이게 전통적인 방식, 페이지가 여러 개 있는 페이지였다면 A HTML이 있고 B HTML이 있는 거거든요. A HTML 클릭에서 B를 볼 때 클릭을 하면 B HTML이 지금하고 똑같은 모양새인데 그냥 열려요. 즉 나는 여기 내용만 보고 싶었는데 여기 군더더기 위에 헤더니 푸터니까지 한꺼번에 다 열립니다. 다시 다른 페이지가 새롭게 쭉 새로 고침돼서 열리는 거니까 신규 페이지가 열리는 거니까 난 요거 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페이지가 새로 고침된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페이지가 다시 뜬단 말이에요. 그게 싫단 말이죠. 난 여기 내용이 바뀐 거를 감지를 하면 그러면 얘만 컴포넌트를 바꿔서 띄워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돔에 직접 조작한 대신에 얘를 추상화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예요? should component update 같이 안에 값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구분해서 그 값을 다시 그 부분만 렌더링을 할지 그 부분만 다른 컴포넌트의 내용이 나올지 그런 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